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께 손 들어 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경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이 경제 문제에 관한 거여서 정치 외교에 관한 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언론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이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정국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것이 그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경제 분야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방금 바로 옆자리. 예. 아까 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고 했는데 우리 김보영 기자가 먼저 일어서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제가 100일 회견 때도 질문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 기회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경제 분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물론 10년 사이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 말씀하신 것과도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회 극복은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시퇴근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라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그 어떤 그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곤 합니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렇고 또 외국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 개의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월 달에 그에 대한 다소 뭐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 특히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약계층 쪽에 고용들을 좀 위협받을 그런 이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인가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또 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과제이고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1라운드 경제 분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앞줄에 안녕하세요. Moon 대통령님. I've just arrived in Seoul, 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m Laura Bicker from the BBC.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with regards to North Korea. Now, you have pursued this in policy of engagement. The US policy is one of maximum pressure. Is there not a potential for a flashpoint between those two policies, and how will you deal with it? Thank you.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부임한 BBC 로라 비커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제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 두 개의 정책이 부딪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지 대통령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예. 한국의 그 대북 관여 정책과 미국의 압박 정책이 충돌했을 경우에 이게 다를 경우에 어떻게 대통령께서 정책을 취하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이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좀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또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장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그 어떤 그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곤 합니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렇고 또 외국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월 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 특히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약계층 쪽에 고용들이 좀 위협받을 그런 이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제가 100일 회견 때도 질문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 기회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경제 분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물론 10년 사이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은 뭐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그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 노동시간 단축 말씀하신 것과도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의 극복은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시퇴근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그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라는 그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께 손 들어 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경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이 경제 문제에 관한 거여서 정치 외교에 관한 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언론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이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정국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뭐 그런 상황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그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경제 분야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방금 바로 옆자리, 아까 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고 했는데 우리 김보영 기자가 문제를 쓰셨습니다. 예.